안녕하세요. 준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준 아저씨가 아, 지식 마이닝, 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지식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앙클준 최근에 꽂혀 있는 AI인데 이 AI의 개발 동향, 비교적 최신의 그런 AI의 개발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최신 AI. AI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개발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최신 AI 개발 동향. 최신 AI 개발 동향. 동향이라는 것은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뭐 이런 걸 알아보겠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순서대로 떠오르는 걸 적어 보면요. 어, 현재, 과거, 과거, 과거라 해봐야 뭐 한 10년 그전, 이겠죠. 예, 1, 과거, 레거시, 10년 이전, 너무 이전까지는 아니고 10년 이전, 예, 한 20년에서 10년 그 정도, 한 2000년대 초, 예, 2000년대 초, 10년 이전, 예, 그 다음, 뭐, 정확하게 뭐, 10년 이전, 예. 두 번째는 생성형 AI. 생성형 AI가 뭐 5년, 한 10년 안쪽에서 개발이 시작이 되었죠. 예, 5년에서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예, 조금 미래, 근미래에는, 이건 제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 동영상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용어들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에이전트, AI,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예, 그리고 살짝 미래, 예, 물론 현재부터 개발했지만 조금 뒤에 나올, 예, 예, 피직스 AI, 예, 몸을 가지는
AI겠죠. 예. 예, 이렇게 나눠서 한번 예, AI 개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신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검색 엔진은 구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I가 참 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예, 최신 AI 개발 동향, 과거 또는 과거 한 10년, 20년 전쯤부터 어쨌든 과거 21세기 넘어왔어. 그때 2000년도 초 뭐 이때 과거 동향과 생성형 AI 한 10년 전부터 연구개발이 진행된 생성형 AI 그리고 에이전트 AI 그리고 피직스 AI 이 정도로 하면 여기에 맞춰서 이 주제에 맞춰서 AI 개발 동향을 AI 모드에서 뽑아주겠죠. 어떻게 또 정리가 되는지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근데 여기는 22년까지네. 예. 예. 생성형 AI는 그 과거라기에는 좀 그렇는데 과거는 따로 한번 생성형 AI 이전 AI 그쪽은 자세히는 안 들어갈 거예요. 생성형 AI 이전 AI 개발 AI 사용 사례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볼까요? 꽤 그래도 나오네요. 생성형 AI가 대중화되기 이전에도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며 주로 분류, 예측, 최적화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습은 없네요. 학습하고 추론 같은 건 없고, 추론이 예측이잖아요. 분류, 예측, 최적화. 제 기억으로는 생성형 AI 이전에는 구글의 검색 AI, 그런 분류하는 그런 쪽에 많이 또 검색했을 때 최적의 그런 페이지를 뽑아주기 위한 그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대중화되기 전에 생성형 AI가 대중화되기 전에도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며 주로 분류, 예측, 최적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로는 구글의 검색 AI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예전에도 예, 뭐 이 정도. 차차 이쪽 과거 쪽은 사례를 볼까요? 예, 스팸 메일 필터링. 사례를 보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류, 예측, 최적화. 어떤 분류, 예측, 최적화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엉클준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만약에 회사에서 엉클준 같은 이런 40대 50대 시니어가 어떤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시니어 아니더라도 주니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든가 그런 쪽으로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생성형 AI 이전에 과거에 어떤 사용처로 AI가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메일 필터링, 이메일 내용을 분석하여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기 분류가 되겠죠. 자동으로 분류, 스팸 메일 이런 게 있었답니다. 자율 추천 시스템, 추천 시스템. 이게 이제 구글 검색 뭐 이런 것도 추천 시스템이 있잖아요. 검색 키워드를 넣었을 때 사진도 옆에 나오고 뭐 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웹페이지를 위쪽에 추천해주는 검색 엔진 쪽 그런 쪽에 많이 사용됐겠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뭐 그런 데 많이 사용됐겠죠. 아마존 같은 이런 온라인 쇼핑몰 상품 추천이나
넷플릭스 콘텐츠 추천 이런 예, 사용자의 과거 행동 이걸 기록하는 거죠. 데이터 기반으로 빅데이터 아니고 그냥 히스토리 기반이죠. 다음 구매 또는 시청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예측합니다. 예측한다. 여기도 예측이네요. 여기는 분류 예측. 여기 보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히스토리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는 아니고 과거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 과거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 추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초기 자율주행 기술이겠죠. 초기 자율주행 시스템은 센서 이미지, 센서 데이터, 카메라죠. 이미지, 라이다 등을 처리하고 분석하여 차량 경로를 계획하고 장애물을 식별하는 AI에 활용하였다. 자율주행 기술, 현재도 어쨌든 즉 검증된 그런 초기 자율주행 시스템 센서 데이터 이미지하고 레이더는 그대로 쓰고 있죠. 오래된 거죠. 이건 자율주행 쪽은 차량 경로를 계획하고 장애물을 식별하는 데 AI를 활용했다. 자율주행 기술 쪽에 AI로 활용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10년 이전부터 연구가 됐습니다. 의료 진단 보조, 뭐 전문가 시스템 그런 거 되겠죠. 의료 영상, 엑스레이, MRI를 분석하여 분석을 좀 도움을 줬죠. 질병 진단을 보조하는 입장.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판단을 내리겠죠. 패턴을 인식하는 암세포라든지 그런 유전자 변이 그런 패턴을 식별하는 AI가 사용되었습니다. 금융 사기 탐지, 신용카드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패턴을 분석, 신용카드 거래 패턴을 분석, 이미지 처리 뭐 그런 패턴 분석 비슷한 내용이죠.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하고 금융 사기를 방지하는 머신러닝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AI 안에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 이 딥러닝 안에 그런 요즘 나오는 다양한 그런 AI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AI 처리 모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딥러닝, 딥러닝. 음성 인식 및 번역, 자연어 처리. 어떻게 보면 스피치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STT, 스피치 투 텍스트를 한 상태에서 텍스트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 뜻을 자연어를 텍스트가 나온 그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음성을 텍스트를 변환하거나 기본적인 언어 번역 같은 그 뜻을 이해하고 번역을 하려고 했죠.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말뜻을 알아먹는 게 아니고 그냥 적절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안다기보다는 의미, 문맥, 자연어의 신텍스, 문법은 알겠죠. 문법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룰 베이스이기 때문에 문법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문맥, 예, 문맥, 컨텍스트죠. 이게. 정확한 의미, 예, 의미, 그, 그, 자연어, 즉, 그, 스피치 투 텍스트로 번역한 그 한 문장의 의미, 정확한 의미, 의도라는 게 있겠다. 화자의 의도, 어, 문맥, 문맥. 문법은 어느 정도 뭐 삼각형, 뭐 어순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연구한 언어학에서 연구한 어순, 삼각형이라 그러면 문맥, 컨텍스트, 의도, 신텍스하고 시멘틱스인가요? 시멘틱스, 의도, 화자의 의도, 예,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는 못해요. AI가. 하지만 그럴싸하게 최근에 나오는 AI들이 답변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건 옛날 거고 그럴싸하게 최근에 나오는 그런 AI들이 그럴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유는 빅데이터 기반의 그런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최신 에,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그런 에, 언어 학습 모델들은 어느 정도 문맥이라든지 의도를 파악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여 답변한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넘겨짚는 거죠. 예측하여 예측 답변이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예, 그냥 정해진 케이스를 다 정해놓고 그 룰 베이스로 답변을 예측을 했지만 요즘에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답변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연어 처리에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및 품질 관리, 자동화 로봇 그런 게 많이 있죠. 생산 라인 최적화, 오토노머스 매뉴팩처링 로봇 이런 것들이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거죠. 머신 비전 당연히 또 비전을 보고 카메라 같은 걸 보고 그런 위치를 또 정할 수 있는 거죠. 제조 과정에서 또 카메라를 활용해서 결함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자동화 및 품질 관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 그런 데서도 자동차 공장에 가면 로봇이 엄청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다른 제조업 그런 회사에서 이런 카메라라든지 센서를 활용한 로봇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거의 뭐 21세기 넘어오면서 그렇게 많이 했죠. 예, 게임, IBM 딥블루, 뭐, 딥블루를 이용해서 체스 챔피언을 이긴 사례가 있고, 또 이세돌 구단을 이긴 바둑 두는 AI도 있죠. 그런 게임 쪽에서도 특정 규칙 기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 에서 AI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규칙 기반이라는 거죠. 규칙 기반.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이 아니고 규칙 기반. if 뭐 else 뭐 프로그램에 치면 이런 거죠. if else if
만약에 어떤 경우일 때 이렇게 처리해라. 아, 그렇지 않다면 뭐 else if, 예, 또는 switch case, switch 분기문, 예, 이런 룰 베이스의 그런 코딩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했었죠. 규칙 기반이라는 게.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AI들이 이런 분야에서 예, 예, 존재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특정 영역의 약 인공지능,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초기 AI는 주로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했다. 학습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기존 데이터, 빅데이터 아니고 그냥 한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이런 프로그래밍 기법, 룰 베이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에,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데 특화된 판별,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판별 AI, 전통적인 AI 범주에 속했습니다. 트레디셔널 AI 범주에 속했습니다. 예, 분류, 예측, 최적화 이런 쪽에 많이 과거에 10년 이전에 이런 AI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AI. 한 10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한 5년 전부터 뭔가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생성형 AI. 예, 생성형 AI 시대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생성형 생성형 AI도 이제 과거죠. 어떻게 보면 2012년경 5년 10년 넘어갔 10년 12년이면 13년 전이네요. 하여튼 10년 안짝 연구가 시작되었고 5년 안짝에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결과물이 나왔죠. 생성형 AI와 현재 동향. 과거에는 인식형 AI, 딥러닝 초기에는 이미지 인식과 같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인식형 요 물음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 과거는 봤으니까 예, 과거를 빼버리고 생성형 AI. 생성형 AI는 10년 전부터 개발이 되어진 부분이 시작되었죠. 오늘은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AI, 피지컬 AI네요. 피직스 AI가 아니고 피지컬 AI, 피지컬 AI, 물리 AI, 물리적인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피지컬 AI, 피지컬 AI, 피지컬 AI, 피지컬 AI.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성형 AI 한 10년 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서
5년 전부터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예, 생성형 AI, 예, 제너러티브 AI. 뭔가를 생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 구글 AI 같은 경우, 오픈 AI에서 나오는 그런 LLM 기반으로 한 그런 AI들은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된 문서를 생성해 주죠. 생성한다. 질문을 했는데 프롬프트를 했는데 에세이나 이런 논문을 써주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했는데 이미지를 그려주네. 또 말로 명령을 글로 명령 그 시나리오를 적어 넣었는데 그게 따라서 짧은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 주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생성형 AI, 멀티모달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멀티모달, 다양한 방법으로 AI를 AI에 명령을 내리고 다양한 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멀티모달, 멀티모달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는 현재 AI 시장의 주류, 현재 진영인 거죠. 기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이죠. 트랜스포머. 예, 이런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LLM 뭐 이런 게 있죠. 대표적인 게. 그 전에는 CNN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LN 이런 예, 이건 다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이론을 활용한 거죠. 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이론을 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습과 추론, 거의 생성형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과 추론. 이걸 가능하게 한 게 GPU, NPU, GPU 또는 NPU. 쉬운 행렬 계산을 병렬로 처리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 발전이 그리고 빅데이터의 등장, 빅데이터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생성형 AI는 현재 AI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황,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다양한 콘텐츠, 멀티모달. 용어 좀 익숙해지면 정리가 잘 됩니다. 멀티모달, 다양한 형태라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해 준다. AI가 멀티모달을 생성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양 기술은
실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뭐 챗GPT 같은 거죠. 예, 유료 그런 모델도 나왔죠. 예,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폼. 이 GPT가 그 약자죠. 제너러티브 생성하는 프리트레인드 미리 트레이닝이 된 트랜스포머 학습 모델이라는 거죠. NLP라는 그런 구조를 다층 구조, 우리 뇌 인공 뉴런을 다층으로 구조화해서 어떻게 보면 뇌를 모사한 거죠. NLP. 그렇게 해서 뭐 챗GPT, 오픈 AI 챗GPT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 수입을 조금 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투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못 내고 있는 편이죠. 아직 조금 더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뭐 이렇게 연구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요.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들은 레그, 검색 증강 생성이나 API 연결 등을 통해 AI의 기존 워크플로우에 내재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레그, 검색 증강 생성, API 연결 등을 통해 API 연결, AI를 기존 워크플로우에 내재화, 기존 워크플로우에 내재화. 이런 또 예제가 있죠. AI를 기존 워크플로우에 내재화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 공장의 그런 똑같이 가상 시뮬레이션 세계에서 공장 환경 또는 물류 창고 환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로봇을 테스트한다든지 그런 디지털 트윈, 그리고 로봇 시뮬레이션, 이런 거. 실제로 로봇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하면 가격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지털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테스트하게 되면 테스트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런 기술 스택을 살펴보면 무슨 심 뭐 이런 뭐 그런 기술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가상 공간, 가상 현실 상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AI를 산업 쪽에서 내재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규모 모델보다는 특정 작업에 효율적인 작고 가벼운 모델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더 AI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이런 아주 스케일이 큰 그런 AI도 생성형 AI에서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그런 방식의 특정 작업에 집중하는 그런 AI들도 여전히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뭐 비슷한 거죠. 언어 모델일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 모델일 수도 있고 로봇 모델일 수도 있고 AI 모델일 수도 있고 예, 예를 들면 LLM 같은 경우죠. 이런 쪽도 하지만 특정 작업의 효율적인 작고 가벼운 모델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공장 같은 데서 단순 반복 작업하는 그쪽 부분에서도 뭔가 AI를 또 적용할 수도 있고 딱 아니면 자율주행에 관한 특화된 그런 AI 또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된 AI 이런 특정 작업의 효율적이고 작고 가벼운 모델 활용도 과거보다는 더 증가가 됐다는 거죠. 생성형 AI 5년에서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런 생성형 AI가 많이 개발되어지고 또 아웃풋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전트 AI. 말이 익숙하시죠? 많이.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AI는 어떤 AI를 말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AI는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AI. 조금 공간이 부족하네요. 피지컬 AI, 에이전트 AI 뒤에 피지컬 AI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그러면 대리점을 대리인 뭐 이런 것도 에이전트라 그러고 무슨 요원 또는 에이전트 그러면 비서 뭐 이런 용어로도 많이 쓰잖아요.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 AI 에이전트는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25년 가장 중요한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힌다. 오케이.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25년 가장 중요한 기술 트렌드 중 하나이다. 특징, 사용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 AP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일련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건 개인 비서죠. 어떻게 보면 API와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거 보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비서, 아주 똑똑한 비서, 개인 비서, 비서의 개념이죠. 헬퍼, 저는 서포터, 조력자,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AI가 딱 맞게 사람과 같이 일한다면 사람은 최종 감수 뭐 이렇게 AI가 작업한 거 또는 AI 판단을 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거고요. AI는 비서처럼 사람이 시키는 그런 걸 최대한 잘 수행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비서가 되는 거겠죠. 이런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련의 작업을 수행한다.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 오늘 뭐 추운데 따뜻한 국물이 있는 그런 음식이 먹고 싶네. 서울 뭐 강남에서 좀 파인 다이닝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좀 몇 개 한번 추천해 줘 봐봐.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비서면. 그리고 내일 뭐 스케줄을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스케줄을 한번 짜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비서가 개인 비서가 있으면 편하겠죠. 그럼 비서를 대체하겠네요. 실제로 현재까지 비서들이 많이 사람이 사장님을 모셨는데 이제 제가 보면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그런 걸 통해서 어, 그런 AI로 대체가 되면 직업도 많이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또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확실히 AI가 사람을 대체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어, 그러면 또 적응의 동물이기도 한 게 또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또 AI가 모든 사람의 그런 능력을 다 대체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예, 사람이 뭐 AI한테 뭐 정복당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어쨌든 약간의 뭐 어떻게 보면 노동,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대체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할 겁니다. 질문에만 답하는 챗봇과 달리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 능동적인 주체. 이 과하면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과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챗봇과 달리 스스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 그 어떻게 보면 편리성과 과함. 예, 너무 과하게 편리하다 보면 인간에게 또 부작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적절한 선이 있을 거예요. 헬프로서의 그런 적절한 선. 응용 분야, 고객 서비스, 데이터 분석, 고객 서비스, 뭔가 이렇게 불만사항 전화로 받을 때 어느 정도는 이렇게 AI로 걸러주고 맨 마지막에 AI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예, 그 대면 사람 서비스 요원과 대면 인간 서비스 요원과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갖춰져 있기는 한데 좀 더 뭔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대처를 할 수 있는 AI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여전히 빅데이터는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일정 관리 개인 비서로서 해야 되겠죠. 소프트 개발 보조, 코딩, 바이브 코딩이라고 있죠. 바이브 코딩, 바이브 입으로 코딩하는 거죠. 입 코딩. 어떻게 보면 예전에 상상만 했던 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주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취직문이 안 열린다고 아주 난린데요. 어쨌든 컴퓨터 모르고는 취직이 어렵습니다. 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산업 전반적인 그런 취업 시장의 그런 프레시맨 또는 그런 주니어들의 조금은 어떻게 보면 역할이 좀 바뀌어져 가는 그런 AI 덕분에 그런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반복적인 노동이죠, 노동. 정신, 육체 노동을 대신하겠죠. 어떻게 보면 계속 AI가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동 해방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예. 지금까지는 가장 예, 노동 해방에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입니다. 해방 너무 과한가요? 육체 노동에서부터 노동이 신성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꼭 계속 노동만 하도록 태어난 건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있는 거죠. 노동은 신성합니다. 업무를 자동화한다.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한다. 반복적인 업무, 패턴이 있다는 거죠. 패턴을 찾아내서 그걸 이제 AI가 할 수 있게, 예, 반복적인 작업들은, 일정 패턴이 있는 그런 작업들은, 예,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전망, 많은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사실은 기술이 이왕이 나왔으니까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AI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죠.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고, 초기 도입 기업들은 생산성에 큰 이점을 얻고 있다. 초기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자재 관리, 인력, 자원 관리, 인력 관리, 뭐 이런 쪽에 많은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있었죠. 근데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적용되면서 이런 회사에서 이런 자원 관리, 인사 관리, 이런 관리 이런 분야에서 빠르게 또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예, 좀 아끼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을 비용적인 부분을 좀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요즘 이렇게 되면서 회사가 1인 회사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죠.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AI를 만나서 이런 자원, 인사 관리를 다 해버리니까 뭔가 예전보다는 좀 더 1인 회사 창업이 쉬워졌어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 있고, 다양한 또 산업계의 흐름이 또 AI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미래 로봇이 제종화됐을 때 활성화될 부분이라고 보이네요. 한번 또 피지컬 AI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엉클준이 기계공학과라서 또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또 엉클준이 마지막 경력이 또 로봇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했거든요. 로봇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에, 로봇하고 로봇 하드웨어하고 또 소프트웨어 연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맛은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5년 전 5년 전 2019년도에 퇴사를 했으니까 2017, 18 이때니까 그때는 이런 AI가 많이 활성화된 건 아니고 로봇도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쪽 아니고 바퀴로 굴러가는 로봇 또는 뭐 이런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상 같은 걸 전송하고 이런 시큐리티 보안 쪽에 좀 그런 로봇들도 있었고, 그리고 의료 쪽에 협동 로봇 이런 쪽도 있었고, 약간 어떻게 보면 과도기 기존의 공장형 또는 특정 분야의 로봇에서 뭔가 서비스 로봇으로 나오는 과도기였고, 지금은 그 서비스 로봇에 뭔가 AI가 붙으면서 보다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피지컬 AI가 또 연구 쪽으로 많이 또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크기 조정.
피지컬 AI의 미래. 예, 피지컬 AI의 미래. 아유, 넘버링을 지워버리겠습니다. 겹치니까. 피지컬 AI. 예. 어, 피지컬 AI는 예, 쭉 읽어보면 또 이제 감이 오시겠죠. 피지컬 AI는 AI 기술의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궁극기, AI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 몸을 가지는 AI라고 보면 되겠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CES 2025년 기조연설에서 AI의 다음 프론티어는 피지컬 AI라고 선언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의 자동차, 컴퓨터, 이 시장만큼이나 시장이 크죠. 예. 특징, AI 모델을 로봇이나 AI 모델을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물리적 하드웨어와 통합하여 현실 세계의 과업을 수행한다. 이제 연구소 뭐 이런 쪽이 아니고 그 연구소를 벗어나서 상용화가 되어지는 수준까지 간다는 의미죠. 고도의 센서, 다양한 우리 감각기관처럼 고도의 센서 기술과 엣지 컴퓨팅, 엉클준이 엣지 컴퓨팅을 많이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곳곳에 첨단의 그런 존재하는 AI들이죠. 자율 제어 기술,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상황에 따라서 온도도 조절하고 조명도 조절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조치도 하고 이런 다양한 또 건물 안에서 이렇게 물류도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 아주 복잡한 작업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 제어 기술들이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AGI를 뭔가 실질적인 물리적 세계에 적용하기 위한 물리적인 세계 물리 세계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수준의 그런 아주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예. 응용 분야 스마트 제조, 스마트 제조, 물류 자동화, 휴머노이드 로봇, 갈 길이 조금 멉니다. 자율주행, 자 드론은 또 전쟁 그런 쪽에도 쓰이죠.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한다.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노동 해방의 그런 선봉장이네요. 목표로 합니다. 주요 과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AI와 달리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그런 채팅 LLM을 활용한 챗GPT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AI와는 달리 안전, 규제, 사이버 보안 등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 이게 중요하네요.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고유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로봇이 나오기 위해서
예. 로봇이 또 무기를 들 수가 있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예. 또는 로봇이 뭔가 오작동해서 예.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AI는 단순한 정보 처리와 생성 단계를 넘어서 과거에 이런 AI에서 자율적인 AI 에이전트, 현실 세계의 개입, 피직스 AI, 미래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보다 더 대중화된다는 거죠. 대중화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또 안전성도 또 보장하기 위해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여기까지 엉클준과 함께 최신 AI 개발 종양을 살펴봤습니다. 과거 10년 전 특정 분야에서 분류 예측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 한 10년 전부터 생성형 AI, LLM을 활용한 학습과 추론 모델로 다양한 챗 GPT 같은 이런 생성형 AI가 활용되어지는 그런 분야가 뜨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거죠. 에이전트 AI, 25년도 2025년 올해 아주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였죠. 비서, 누구나 개인 비서를 얻고 싶지만 인간 비서는 월급을 줘야 되고 비쌉니다. 하지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에이전트 AI를 활용한 비서가 또 올해 상당히 AI의 그런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래에 뭐 크게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 근 미래에 뭔가 몸이 물리적인 이 몸이 있는 그런 로봇들이 실질적으로 대중화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I와 몸이 만나서 어떤 또 시너지가 일어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간 노동의 해방, 그걸 위해 달려나가고 있는 AI 기술입니다. 엉클전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 아저씨였습니다. 즐기세요. 의미가 있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그러셨다면 엉클준스 책앤아트TV, 엉클준스 게임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